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이 앞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대나무 발목 펌프 수업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발목을 어떻게 때리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었고, 이제 간단하게 소개 다시 해드린다면 오른쪽 발목부터 25회씩, 오른쪽 발목 25회, 왼쪽 발목 25회. 그래서 이제 50회씩인데 시간을 예를 들어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씩 그걸 반복하시면 한 1000번에서 2000번이 때려집니다. 근데 제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에 7000번씩 때린다라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40분 정도, 오후에 한 40분 정도, 저녁에 이제 40분 정도 하신다는데 2회 정도에 걸쳐서 나누어서 발목을 때리시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어디에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냐면은 종아리에서 나는 그 경련 있잖아요. 경련.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쥐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 증상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발끝치기라든지 현종을 자극해 주는 거, 종아리 흔들어 주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오늘은 이제 막대요법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대나무를 3종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나무 종류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효과를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좀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보다 훨씬 가는, 이게 이제 직경이 한 6에서 7, 8cm 정도 되는 건데요. 이보다 가는 한 4, 5cm 대나무,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작대기라 했잖아요. 조그마한 나무, 뒷산에 있는 대나무, 그거 갖다가 막대요법을 사용하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의외로. 그래서 제가 막대요법을 공부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은 막대요법이 한국 통쾌법 협회 해가지고 이제 그런 협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그 교재를 많이 이제 활용을 했다라는 것도 밝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렸을 때 보면은 집에 돼지를 직접 기르셨잖아요. 그러면 돼지들이 어느 날 담벼락에다가 막 몸을 막 비비는 그런 모습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무 발판 기둥을 막 몸으로 팍팍 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왜 저래요? 막 뛰쳐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지가 어디가 불편하니까 저런 거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이렇게 몸을 부딪혀주는 자극법, 이게 이제 일종의 막대요법의 시작점일 수 있다라는 경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이제 머리가 아플 때, 편두통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이 대나무를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근데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저는 이제 오른쪽이 좀 더 아픕니다. 아픈 쪽을 이렇게 밀가루, 밀대를 미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후두통, 뒷머리가 아플 때는 이제 뒤쪽으로 가서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이 좀 더 결리는 증상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나무 하나만 있으면 아주 경미한 가벼운 두통이나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걸 현장에서 느끼고 있죠. 뭐 어깨가 아프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기본적으로 제가 경로당 순회 건강증진법 강좌를 하면은 여기를 막 때리세요. 이렇게 시키지 않으셔도. 근데 막대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나무로 때리는 이런 행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현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여기를 주물러 줘야 되는데, 요거로 때리면 이제 비교적 간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로 이제 때리지 않아야 될 곳은 복부 같은 데는 때리시면 안 됩니다. 등 부분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은 족태양 방광경이어가지고 양입니다. 양. 뜨거운 부분입니다. 등 쪽은. 근데 대나무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깨 부분하고 요 등허리 부분 쪽, 이런 쪽은 좀 때려주는 것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나무로 좀 주변을 때릴 수 있는 대나무 타법 제가 몇 군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막대요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들 이제 잠도 없으시고 또 일찍 주무셔가지고, 어떤 분 8시에 주무셔가지고 12시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4시간 주무시고는 이제 온 밤을 지새우시는 우리 어머니 같으신 어머님들. 그래서 한 9시에 전화드리면은 지금이 아침 몇 시냐고 물어보실 때가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대나무를 가까이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많이 소개해드리면 좀 헷갈리시고 어려워하시니까 몇 가지만 제가 뭐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발목 펌프법, 발끝치기법, 그 다음에 현종 지압하는 방법, 종아리 흔들어주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이제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대나무 타법인데 우리가 대나무로 때려야 될 곳은 제가 한 3군데 정도만 소개해드릴게요. 여러 군데를 때리는데 잘못 때리면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좀 자극이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 뭐 그 족삼리 양릉천 부분하고 풍시 부분하고 어깨 주변만 좀 때리는 방법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대호법에서 대나무를 놓고 이제 누워있는 자세. 그거 제가 두세 개 알려드리면 아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대나무 종류가 좀 이따 이제 또 2개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약간 가늘죠. 근데 아주 가는 대나무는 아닙니다. 이런 대나무로는 기본적으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게 좀 때려주는 방법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손에 무겁지도 않고 이렇게 때려주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우리가 이렇게 서가지고 차렷 자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하면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부분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부분. 여기가 한의학에서 혈로는 풍시혈입니다. 풍. 그러니까 경락이나 경혈 중에 특히 이제 경혈에서 앞 글자가 풍이 들어가는 거, 바람 풍자가 들어가는 곳은 중풍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여기 풍시혈인데 여기를 이렇게 가볍게 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여러 데 때리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를 때려주면은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이렇게 때려주는 경우죠, 이렇게. 자, 어깨 부분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뭐 우리가 주무르는 부분들을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 부분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때려주잖아요. 척추 중앙을 때리지 마시고 양 옆을 때려줍니다. 양 옆을 이렇게. 그다음에 어깨 부분, 목 부분, 그다음에 여기 풍시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족삼리 부분인데 무릎 바깥쪽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만 때려주시는데 한 5군데를 이렇게 때려주시면은 특히 여 풍시혈이라든지 여기 족삼리나 양릉천혈이라든지 여기 풍시혈을 때리면은 걸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또 오래 걸을 수 있는 지구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셨던 이제 발목 펌프법 제가 소개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자, 대나무 종류가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굵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거 나름대로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대나무가 굵기가 비슷한데 길이가 2배짜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디를 집에서 대나무를 직접 만드실 분들은 이 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을 톱질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디가 이런 식으로 길어버리면 나중에 여기가 금이 갑니다. 대나무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것만 유념하시면 되고요. 마디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마디잖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마디가 많이 붙어 있는 대나무들은. 그러니까 요것대로 쓸 때가 있어요. 요걸로 이렇게 때리시면 안 돼요. 이 대나무는 다칩니다. 옆에 분들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비교적 굵기가 가는 것은 타법용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굵기가 굵은 것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때리기는 불편하셔요. 우리 어르신들이 들기도 어렵고. 이것은 이제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때려주는 발목 펌프용 대나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주는 거.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때렸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21, 22, 23, 24, 25. 근데 왼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둘, 셋, 넷. 자, 요렇게 때리니까 그 처음에 하시는 분이 이렇게 때려가지고 아프다고 그러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때릴 때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때리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때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때리실 때는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25. 또 왼발로 가가지고 이렇게 때려주시고
25하고 끝나는 거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처음에 하실 때는 한 20분 정도 25을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발끝치기 우리가 배웠잖아요. 끝에 놓고 이렇게 발끝 쳐주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 위로 올려놓고 요걸 부채처럼 딱 펼쳐주고 가압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 현종을 지압해주는 거. 요걸 지압해주면 현운증에 좋습니다. 어지러움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종을 자극해주면 골수를 생성해주는 혈의가 있는데 그 혈 이름이 현종혈입니다. 한의학에서. 그리고 이제 종아리에 놓고 흔들어주기. 이건 이제 종아리에 쌓인 젖산을 해체하는데 굉장히 유용해가지고 피로회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이걸로 풍시혈을 때렸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요 대나무를 요렇게 가져오면 딱 풍시혈 위치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렇게 돌려주면 자연스럽게 풍시 자극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좀 전처럼 그냥 풍시는 때려주는 방법으로 적용했다.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긴 대나무는 자, 이렇게 긴 대나무가 있으면 제가 이제 요걸 이렇게 올려서 자, 이렇게 옆으로 눕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대나무를 가운데 넣고 이렇게 누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지금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대나무가 닿는 쪽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요 발목을 여기다 딱 교차하는데 발목을 이렇게 교차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면 앞으로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눈을 딱 감고 있으시면 돼요. 이런 상태로 누워 계시면 책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느냐? 불면증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막대요법 중에서 제가 굉장히 최고로 좋은 치료법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거 강의하면서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직접 이제 해보는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지나치게 이제 피로해가지고 일찍 잠을 자면은 새벽에 이제 깰 때가 있어요. 아주 애매한 시간대, 뭐 1시나 2시께 깨면은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대나무를 딱 옆으로 해서 측면으로 누워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끼워놓고 잠을 청하는데 의외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는 대나무 같은 경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베고 눕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큰 걸로 누워 볼게요.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목에다가 딱 목베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만 누워 있어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대나무가 이제 미끄러지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우로 한 20회 정도로 움직여주면은 특히 혈압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몸이 상기한다는데 기운이 위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열이 막 올라와가지고 얼굴 색이 빨개지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 과도하게 올라오는 열을 밑으로 좀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대나무가 흡수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30회 정도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굉장히 목이 지금 시원한데 주의사항은 뭐냐? 이렇게 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한 4시간, 5시간 주무시면 아침에 목이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한 10여 분 정도, 20분 정도 낮잠을 청하실 때는 좋은데 집에서 주무실 때는 이제 베개를 베고 주무셔야 되고 운동을 위해서 좌우로 움직여주는 이 방법. 그 다음에 두통이 심하신 분들은 머리에다 올려놓고 후두골 쪽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때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특히 왼쪽이 아플 때 왼쪽에서 이렇게 좌우로 그 아픈 지점을 좀 흔들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경로당에 가면은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에서는 그 페트병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그 베개로 누우시잖아요. 근데 이런 대나무나 편백베개나 오동나무로 만든 그 목베개를 가지고 방금처럼 하시면은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깨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어깨가 이제 여기 그 농촌동에 가가지고 삼도나 도덕동에 가서 어르신들 만나보면은 여기 뭐 드시기라 하잖아요. 드수기가 아프다, 뭐 대시기가 아프다 막 그러시는데 요 대나무
큰 것 말고 가는 대나무를 보세요. 이렇게 어깨 쪽에 놓으면 미끄러집니다. 대나무가. 그러면 이것을 세로로 이렇게 하고 요 손으로 요 대나무를 잡아주고 이렇게 누우면 대나무가 안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만 주면 돼요. 이렇게. 자,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겠죠? 대나무가 어깨 쪽으로 가고 요거를 만세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만세 하면은 요 손이 바닥에 닿으면 안 되고요. 닿을락 말락 할 정도로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굉장히 거기가 아플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50견이나 견비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나무를 어깨 쪽에다가 넣어주고 만세. 자, 좀 더 개선 효과가 있으면 회선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번입니다. 많이 하지 마시고요. 또 길게. 자, 하나, 둘, 셋. 세 번, 6번만 하셔도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시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적당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나무 세 종류로 우리가 치료법을 해봤는데요. 특히 불면이 왔을 때 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불면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그 사타구니 서해부 쪽에 대나무를 세로로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해부를 자극해주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대나무가 있으면 응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립선이라든지 요실금을 예방하는 막대요법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또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수면 증진 하는 방법 하나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발목 펌프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때려주는 것을 매일처럼 부지런하게 하시면 몸은 굉장히 건강해지십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뵀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소개를 해서 이걸 우리 생활 속에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